I don't actually own any vacation homes, and I just own one sort of, medium-sized house in Austin, and actually a tiny house at Starbase. No, it's real. I bought it for $50,000, but 요즘 $8,000짜리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 소식이 며칠 사이 인터넷에서 확 퍼지면서 테크 쪽이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든 다들 들썩이고 있어요. 시작은 좀 충격적인 얘기였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만든 타이니 하우스를 실제로 처음 산 고객이고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는 말이 퍼진 거예요. 그것도 스타베이스 구역에 딱 설치해 두고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호화저택이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천 달러짜리 작은 집을 골라 산다니까.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멈춰서게 만드는 포인트였던 거죠. 이 소문이 빨리 번진 건 일론 머스크 이미지랑 저렴한 집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대비되니까요. 처음엔 다들 또 하나의 홍보수단 아니냐고 의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더 많은 디테일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면적이 대략 280제곱피트 정도로 엄청 작지만 일반 집처럼 기본 편의시설은 다 갖췄고 설치도 1시간 조금 넘게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첫 물량 배송 준비도 됐고 예약 주문이 거의 10만 건에 가깝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이게 그냥 작은 유행이 아니라 진짜 시장 현상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돌려보는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엄청 현대적인 접이식 집 느낌이에요. 배송될 때는 큰 박스처럼 꽉 접혀서 운반하기 쉬운 모양인데 현장에서 펼치기 시작하면 벽이랑 바닥, 지붕이 단계적으로 쫙 펴지면서 자리 잡는 구조래요. 마치 거대한 레고가 자동으로 조립되는 것처럼요. 작게 압축된 상자였던 게 눈앞에서 스르륵 부풀어 올라 하루 만에 바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전통적인 건축처럼 몇 주, 몇 달 기다리는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니까 사람들이 더 와 하고 놀라는 듯해요. 근데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흔히 보는 얇고 약한 프리점 집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강철 프레임에 보강 콘크리트 패널 쓰고 두꺼운 EPS 단열층에다가 압력 25만 파운드 정도로 눌러 만든 다층 패널까지 쓰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일반 프리템에 자주 쓰는 드라이월이 잘 깨지고 더러워지기 쉽다는 점을 콕 집어서 장거리 운송까지 생각하면 그건 별로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한 번 포장해서 보내는 거면 진짜 튼튼하게 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재료를 잡았고 비바람, 홍수, 눈, 습기 같은 훨씬 거친 환경도 버틸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해요. 타이니 하우스 치고는 꽤 인상적인 내구성 주장이라 사람들 관심이 더 커진 거죠. 그렇게 튼튼한 구조에 더해서 큰 수리 없이 버틸 수 있는 수명이 대략 22년 정도라고도 하더라고요. 벽이랑 패널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분히 했고 방화나 방수, 부식 방지, 곰팡이 억제 같은 것도 신경 썼다고 해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전체 무게가 5,600파운드 정도라서 이 집이 생존용 벙커처럼 초강력 태풍이나 큰 지진, 급류 같은 극단적인 재난까지 버티는 전통 주택급 요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타이니하우스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스펙이면 꽤 괜찮다. 이건 임시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살 집이다 하고 믿을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면적이 280제곱피트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의심부터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좁은 방 하나 아니야? 잠만 자거나 짐만 놓는 공간 같은 거?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핵심은 테슬라가 레이아웃을 진짜 영리하게 최적화했다는 데 있어요. 내부를 딱 4개의 기능 구역으로 또렷하게 나눴고 천장 높이가 9.4피트 정도로 꽤 높다는 걸 제대로 활용해서 세로 방향으로 확 트인 느낌을 만들었다고 해요. 천장 높이가 거의 3m 가까이 되니까 공간이 작아도 답답하지 않게 시각적으로 속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밖에서 보면 확실히 타이니 하우스인데 안에 들어가면 와, 이거 완전 의도적으로 잘 디자인된 스튜디오 아파트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핵심 구역은 거실이자 침실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집 전체의 심장 같은 곳이죠. 벽에 붙여서 놓인 중립톤 소파가 딱 보이는데 되게 깔끔하고 모던해 보인대요. 그리고 소파는 슬쩍 밀거나 접는 동작 한 번으로 바로 두 사람이 편하게 잘 수 있는 더블 침대로 변신한다고 하고요. 소파 아래쪽이나 벽 틈에는 이불, 베개 같은 걸 넣어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낮 모드에서 밤 모드로 바꾸는 게 엄청 빠르고 간단하게 끝난대요. 맞은편 벽에는 60인치 TV를 달아도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게 시야 라인하고 동선이 계산돼 있고요. 벽 안쪽으로 파들어간 책장이나 작은 선반에 책, 장식,
개인 물건을 두면 미니멀한데도 되게 집 같은 따뜻함이 살아난다고 해요. 딱 심플하지만 차갑지는 않은 느낌. 그리고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건 빛이에요. 이 타이니하우스에는 큰 창이 있고 이중유리 단열창을 쓴다고 묘사되거든요. 온도도 잘 잡아주고 햇빛도 잔뜩 들어오게 해서요. 낮에는 햇살이 확 들어오니까 안과 밖 경계가 좀 흐려지는 느낌? 그래서 이동식 박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 가까이서 사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밤에는 전기악 기는 LED 조명이 고르게 배치돼서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더 재밌는 건 테슬라 앱이랑 연동된 자동 커튼이에요. 한번 탭하면 확 트인 파노라마 모드에서 바로 프라이빗 모드로 순식간에 전환된다는 거죠. 생활공간 바로 옆에는 독립된 욕실이 붙어 있는데 작아도 꽤 알차게 들어갔다고 해요. 강화 유리에 반투명 문을 써서 빛은 들어오되 프라이버시는 지키고요. 샤워 부스는 스탠딩 타입인데 빗물처럼 떨어지는 레인폴 샤워기 스타일이라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힐링 느낌이 난다는 묘사가 많아요. 세면대는 미니멀하게 깔끔하고 거울 뒤에 수납장도 달아놨고 변기는 오염이 잘 안 붙는 소재를 썼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돈돼서 타이니하우스 주제에 욕실이 이렇게 제대로야? 하고 놀랄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주방은 작은 집에서 늘 걱정되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기능 먼저, 그 다음 미감, 근데 어차피 예쁘게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느낌이에요. 인덕션, 싱크대, 컴팩트 오븐, 냉장고는 기본이고 미니 식기 세척기까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좁을 것 같은데 천장 끝까지 올라가는 상부장과 모듈형으로 쪼개진 서랍 덕분에 마치 요트한 주방처럼 되게 단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인대요. 특히 재밌는 게 조리대 표면에 접이식 식탁이 통합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쓱 꺼내서 두 사람용 테이블로 쓰고 다시 접으면 조리대가 말끔하게 돌아오는 구조래요. 복잡하지 않고 남는 공간도 없고 딱 테슬라답게 모든 건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느낌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리 냄새가 거실 공간에 배는 걸 막으려고 똑똑한 환기랑 공기 정화 시스템도 들어간다고 해요. 계속 공기를 갈아주면서 먼지, 연기, 냄새까지 필터링하고 습도도 조절해줘서 곰팡이나 재료 손상 같은 걸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 경험이 늘 건조하고 깨끗하고 냄새 가볍게 유지되는 편이라는데 이런 느낌은 보통 고급 기후 최적화 아파트에서나 기대하는 거라 타이니하우스 치고는 진짜 한 수위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면적이면 타이니하우스는 사실 한 명이나 두 명이 살기에 제일 잘 맞아요.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 싱글, 젊은 커플, 프리랜서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 혹은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이면서도 괜찮은 삶의 질은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딱이죠. 근데 테슬라는 여기서 더 크게 판을 벌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확장 가능한 모듈집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채가 하나의 독립 유닛이고 방을 더 늘리고 싶으면 옆으로 유닛 몇 개를 이어붙여서 더 넓게 만들고 층을 올리고 싶으면 레고처럼 모듈을 위로 쌓아서 2층, 3층 집도 만들 수 있다는 식이죠. 작게 시작해서 생활에 맞춰 커지는 집이라는 생각인데 처음부터 미래의 큰 공간까지 한꺼번에 돈 내고 사야 하는 전통적인 집 구매 방식이랑 완전 반대예요. 가격이 $8,000도 안 된다는 설정은 시장이 말 그대로 멘붕 올 만큼 강력한 포인트로 묘사돼요. 미국에서 집 중간값이 대략 $43만 4천 수준이고 수천만 명이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고차 한 대 값 정도의 제품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열었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 집 가격에 땅값은 포함되지 않고 기존 주택처럼 건축 세금이나 복잡한 절차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도 아니고 테슬라 팀이 설치까지 통째로 해준다고 강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 살 공간을 소유하는 비용과 땅과 행정 비용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요즘 비정상적으로 비싸진 부동산 시장에 지친 사람들한테는 꽤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해지는 건 왜 일론 머스크가 타이니하우스에 산다고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가 그걸 고른 게 그냥 개인적인 실험이나 특이한 취향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처럼 얘기된다는 거죠. 집은 더 싸야 하고 더 빨리 지어야 하고 더 튼튼해야 하며 공산품처럼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언이요. 테슬라가 공장 로봇 일부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집 생산 라인을 돌린다는 말도 돌고 있고요. 그 라인에서 벽 패널, 주방이랑 욕실 모듈, 태양광 패널,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미리 조립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집 짓는 게 6달짜리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2시간도 안 돼서 조립되는 제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논리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에 써먹었던 방식이랑 같아요. 생산을 산업 규모로 끌어올려서 가격을 대중화 단계까지 확 낮추는 거예요. 그 비전에서 다음 계획은 더 야심차다고들 해요. 테슬라가 2026년에 240에서 350 제곱피트짜리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2027년부터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거든요. 목표는 깨끗한 에너지 기반 주거 생태계예요. 태양광이랑 전력 저장을 묶고 앱으로 제어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모델에 붙여서 집 자체가 클린 에너지 시스템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낡은 주거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점프를 산다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지금 세상은 집이 부족하고 특히 차처럼 빨리 사서 바로 쓰는 집이 부족한데 테슬라가 그걸 제조 기술로 풀어보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땅이랑 세금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따라붙어요. 테슬라가 장기 임대용 토지 프로그램을 열 수 있게 협업을 찾고 있다거나 슈퍼차저 같은 인프라 근처에 미리 계획된 타이니하우스 커뮤니티를 만들려 한다는 말이죠. 타이니하우스가 그냥 뒷마당에 외딴 채로 남는 게 아니라 공동 정원, 공동 작업 공간, 에너지 공유까지 갖춘 모듈 마을이나 모듈 동네가 되면 그건 임시 대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커질 수 있다는 상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두근거리는 포인트 중 하나가 사업성이란 얘기도 나와요. 유닛 하나가 몇천 달러 수준이고 하루 만에 설치할 수 있다면 타이니하우스를 여러 채 모아서 임대단지로 만들 수도 있고 숙박용 홈스테이나 워케이션 공간으로 굴릴 수도 있고 공장지대 근처 미니멀 기숙사나 노동자 숙소 형태로 확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디자인 괜찮고 클린 에너지 쓰고 운영도 똑똑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붙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열풍 속에서도 공식 정보 좀 더 나와야 믿지 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든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 이야기가 지금 시대의 가장 예민한 지점을 제대로 건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설치되고 깔끔하고 예쁘고 법적 골치 덜하고 에너지까지 아끼는 집을 원하잖아요.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작은 집에 산다는 이미지가 상징이든 현실이든 그 자체로 주거의 미래가 생각보다 가까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확 불붙이는 데는 충분한 거죠. Probably, well, I tend to be a little optimistic with time frames, but in 2026. So, yeah, before 2027. Let me put it that way.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다음 프로젝트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통째로 바꿔놓고 인류에게 한 번도 없던 혁명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바로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엄청 뛰어나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초소형 집인데요. 게다가 이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기술 제품처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라서 더 충격적이에요. 시작 가격이 고작 7,999달러이고 2026년에 출시될 거라고 해요. 이번엔 앨런 머스크가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타자고 권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친환경 집에서 살도록 돕는 쪽으로 초점을 옮긴 셈이죠. 그리고 이건 갑자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집을 갖는 게 수백만 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됐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나 중간소득 가정에게는 더 그렇고요.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월세도 계속 뛰니까 머스크는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를 전 세계에 퍼뜨렸듯이 자동차 만들듯이 집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집을 박스에 포장해서 몇 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몇 달씩 걸려서 건축기사, 전기기사, 배관기사를 불러가며 시간, 비용,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 테슬라는 집을 하나에 배송 가능한 제품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프리몬트 공장에서 자동 로봇 시스템으로 바로 찍어내고 차 배송하듯 전 세계로 보내겠다는 게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의 약속인 거죠. 그럼 대략 280제곱피트, 그러니까 약 26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집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문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같이 바로 알아보죠.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가 다른 작은 집들이랑 확실히 다른 이유는 제작 과정 자체가 완전히 산업화된 공장식 생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집의 뼈대 전체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내는데 거긴 이미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최적화된 라인에 자동 로봇 시스템이 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중을 버티는 벽, 주방 모듈, 생활 공간, 욕실까지 전부 미리 프리패브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전기, 상하수도,
환기 시스템도 공장에서 아예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통합해버려서 집이 배송될 때쯤이면 거의 다 완성된 상태고 마지막 연결 몇 개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집들처럼 금방 망가질 수 있는 석고보드 벽이나 저급 자재를 쓰는 게 아니라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강화된 철골 프레임, 고강도, 콘크리트 패널, EPS 단열층, 그리고 여러 겹의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요. 이 부품들은 엄청난 압력으로 한 번에 눌러 찍어내는데 그 압력이 무려 26만 4천 파운드, 그러니까 약 120톤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 약 8m, 너비 3.6m 정도 되는 표준 모듈이 만들어지고 이 설계 덕분에 튼튼함은 확 올라가면서도 무게는 가볍게 유지돼서 이동도 쉬워지는 거예요. 공장을 나올 때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직사각형 블록 형태로 접혀서 일반 트럭이나 전용 컨테이너에 딱 맞게 실릴 수 있어요. 모듈 하나 평균 무게는 5,400파운드, 대략 2.45톤 정도라서 꽤 가벼운 편이고 그래서 오지 같은 곳까지도 운반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앨런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에서 박서블이랑 손잡을 거라고 직접 확인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박서블은 원래 타이니하우스 쪽에서 경험 많은 파트너고 머스크가 예전에 텍사스에서 박서블의 작은 집에 석 달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테슬라 버전으로 키우기 전에 본인이 직접 테스트해 본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설치도 진짜 빠르대요. 현장에 도착하면 모듈을 펼쳐서 기초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초는 강철 스크루 파일, 미리 찍어둔 콘크리트 받침, 아니면 유연한 지지 프레임 같은 걸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방수 커넥터로 전기랑 물을 연결하고 전체 점검만 하면 끝. 대략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집이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건축이 몇 달씩 걸리는 거 생각하면 이건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이에요. 내구성 쪽도 꽤 신경 썼어요.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여러 가지 극한 날씨를 버티도록 설계됐는데 단단한 철골, 다층 방수 패널, 효율적인 배수 구조 덕분에 큰 폭풍, 계속되는 폭우, 홍수, 두꺼운 눈 같은 상황에서도 잘 버틴다는 거예요. 지붕은 적설 하중을 견디도록 계산돼 있고 표면 코팅은 곰팡이나 부식에 강하게 만들어서 수명도 늘린다고 해요. 테슬라가 재난 완전 면역 주택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일반 타이니하우스랑 비교하면 설계나 자재가 훨씬 공학적으로 다듬어져 있어서 체감 안정감이 크다는 거죠. 실내 공간도 흥미로운데요. 면적이 고작 약 26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천장이 거의 2.8m 높이라서 훨씬 시원하고 넓게 느껴지게 해요. 창문이랑 현관문도 높이가 2.1m보다 더 크게 들어가서 자연광이 팍 들어오고 시각적으로 공간이 확 트여 보이는 효과가 난다는 거고요. 내부는 4구역으로 나뉘어요. 거실, 주방, 침실, 욕실. 거실은 들어가자마자 가까운 곳에 있고 2-3명 정도 손님 앉힐 수 있는 공간에 소파가 침대로 변하고 커피 테이블이랑 벽걸이 TV도 달려 있어요. 필요하면 여기 자체가 작업 공간으로 변하고 복합 목재 바닥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네요. 주방은 작아도 알차게 꽉 채웠어요.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여러 층 수납장, 그리고 조리대에 접이식 식탁까지 들어가요. 요리할 때 냄새 줄이려고 공기정화랑 환기 시스템도 테슬라식으로 넣어놨다고 하고요. 침실은 머피 침대 방식이라서 낮엔 벽에 접어두면 공간이 확 넓어지고 밤엔 꺼내서 편한 더블 침대로 쓰는 구조예요. 욕실은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강화된 반투명 유리 샤워부스, 샤워기, 미니멀 세면대, 거울, 절수형 변기, 그리고 환기랑 스마트 냉난방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유지해준다고 하죠. 공간은 진짜 한치도 안 버리고 쓰는 느낌이에요. 숨겨진 수납칸, 벽면 선반, 매립형 서랍 같은 걸로 낭비를 최소화했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레고 철학이에요. 모듈을 옆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고 위로 쌓아서 층을 늘릴 수도 있어서 확장이 자유롭다는 거죠. 기본형 26제곱미터 모듈은 2-3명이 살기 좋고 원하면 모듈을 더 붙여서 2-3층짜리 집으로 키워서 5명 가족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상황되면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이라 큰 집을 처음부터 한 번에 사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에너지 쪽으로 보면 몇천 달러만 더 투자하면 태양광 지붕이랑 파워월 전기 저장 시스템을 장착하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이 모든 게 테슬라 앱으로 엄청 쉽게 컨트롤된대요. 심지어 기본 패키지만 해도 필수 전기랑 물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고 업그레이드 버전은 집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돌아가서 에어컨, 인덕션,
세탁기 돌리는 건 물론이고 전기차 충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 깨끗한 물 1000리터짜리 물탱크, 빗물 모으는 시스템이랑 필터, 회색수 재활용해서 변기물로 쓰는 구조, 그리고 밀폐형 폐기물 처리 탱크까지 통합돼 있어서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가 진짜 자급자족 생활 모델이 되는 거죠. 국가 전력망이랑 아예 떨어져 살고 싶은 사람들에겐 완전 이상적인 구성이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건 가격이 7,999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땅 세금이나 건축 추가비를 따로 안 내도 된다는 점이래요. 보통 집 살 때 진짜 큰 부담은 집값보다 땅값, 각종 허가, 세금, 복잡한 절차에 있잖아요. 어떤 도시는 땅값이 집값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요. 테슬라는 그걸 아예 뒤집겠다는 거예요. 집 사는 걸 차 사는 것처럼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냥 주문만 하면 완성된 집이 오고 숨겨진 추가비도 거의 없게 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머스크 말로는 땅이 아직 없는 사람한테는 테슬라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처음 2년 동안 무료로 땅 사용권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했대요. 생산부터 운송, 설치까지 전 과정을 테슬라가 다 맡는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라 태양광까지 달려있고 앱으로 똑똑하게 관리되는 바로 살아도 되는 생활 공간을 통째로 받는 거죠. 이게 테슬라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매듭, 즉 땅값 폭등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 장애물을 없애면 전 세계 수백만 명한테 집을 가질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요. 상상해봐요. 온라인으로 주문 딱 하고 몇 시간 뒤에 테슬라 세미가 집을 문 앞까지 가져다 주고 그 자리에서 모듈이 펼쳐지고 전기랑 물 연결하고 점검까지 끝내면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바로 이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빚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없고 돈 걱정에 짓눌릴 일도 없고요. 뭔가 미래 이야기 같지만 머스크가 최근 회의에서 주문하면 1주에서 2주 안에 배송될 수 있다라고 확답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모듈을 접어서 만드는 디자인이라 테슬라 셈이 적재함에 딱 들어가고 컨테이너에 포장해서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싸고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집이라는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지금까지 어떤 회사도 감히 생각 못했던 방식으로요. 다들 알다시피 앨런 머스크는 다른 억만장자들이 못할 결정을 막 던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타이니 하우스로 옮겨 살기 전엔 수천만 달러짜리 호화 저택들을 여러 채 갖고 있었는데 2020년 5월 20일쯤에 개인 부동산을 거의 다 팔아버리고 회사 근처에 소박한 작은 집으로 옮겨 살기 시작했대요. 이 선택이 더 눈에 띄는 건 현실이 워낙 빡세서예요. 아직도 수백만 명이 비싼 월세 때문에 허덕이잖아요. 미국만 해도 아파트 평균 월세가 한 달에 1,8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손꼽히게 부자인 사람이 고작 45,000달러짜리 작은 집에서 산다는 건 그냥 놀라운 걸 넘어서 단순하고 현실적인 삶이 답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박서블이랑 경쟁 엄청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서블 쪽은 복제 위험 얘기가 나와도 되게 자신만만하대요. 자기들 기술이랑 생산 과정의 핵심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리드를 지켜주는 강점이라고 말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머스크가 왜 45,000달러짜리 카시타를 선택했는지 감이 오죠. 첫째,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잠깐 살 곳이 필요했고, 둘째, 우리 관점에선 머스크가 박서블을 응원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무배출 교통을 혁신한다면 박서블은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주거 미래를 만드는 회사니까 방향이 딱 맞는 거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배출이랑 환경오염에 맞서 싸워왔으니 이 선택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셋째 이유는 좀 상상력이 들어가는데 혹시 머스크가 카시타를 사서 직접 실험해보고 나중엔 비슷한 집들을 다른 행성에도 지을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머스크한테 화성 정복이라는 꿈은 여전히 삶의 나침반 같은 거잖아요. 그 미션은 스페이스X가 목표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 계속될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 사람들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까지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디고 거기에 거주지를 짓는 장면을 떠올리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화성에서 제대로 된 정착지를 만들려면 집이 빨리 설치되고 쉽게 조립되고 에너지도 적게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공장 생산 라인처럼 엄청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산업형 공정이 필요하겠죠.
핵심은 자재가 작고 가볍고 운반하기 쉬워야 한다는 거고, 그게 지금 머스크가 살고 있는 박서불식 조립형 집이랑 비슷한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프리팹 타이니 하우스에서 사는 게 그 긴 야망을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립형 집의 지속 가능성도 되게 중요해요. 전기차 혁신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머스크는 이 행성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친환경 자재로 만든 집은 그가 정말 소중하게 보는 퍼즐 조각일 거고요. 동시에 타이니하우스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머스크는 요트나 초호화 저택 같은 사치에 관심이 없고 회사랑 초록색 라이프 스타일에 전력을 쏟는 사람으로 유명하니까요. 머스크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그리고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타이니하우스 정신이랑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그가 원하는 현실적이고 절제된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화성 비전보다 더 크게 보면 작은 집은 머스크의 깊은 생활 원칙 하나를 보여줘요. 단순하게 살수록 가치는 더 최적화된다는 생각이요. 다른 억만장자들이 거대한 저택이나 비싼 요트에서 즐길 때 머스크는 작지만 기능은 꽉 찬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는 길을 택한 거잖아요. 이건 개인 취향을 넘어서 일종의 선언처럼 느껴져요. 혁신이 꼭 화려함과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고 더 나은 미래는 오히려 가장 소박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요. 생각해보면 억만장자도 타이니하우스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왜 수백만 명은 못하겠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집값이 폭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모델은 저소득층, 학생 혹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누구에게나 집을 가질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게 성공하면 투기랑 거대한 건축비로 가격이 부풀려진 전통 부동산 시장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미디어에서 매력적으로 포장돼도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도 꽤 많아요. 테슬라는 집을 스테인리스 강철이랑 두꺼운 단열재, 방수와 곰팡이 방지 소재로 만든다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벽에 균열이 가거나 바닥이 휘거나 창문이 벌어지는 식으로 노후화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 눈보라가 치는데 창문이 새거나 플로리다의 습한 계절에 곰팡이가 확 퍼진다면 진짜 끔찍할 거예요. 단열 문제도 꽤 중요해요. 단열이 부족하면 중서부 겨울은 뼛속까지 춥고 텍사스 여름은 에어컨을 틀어도 숨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서 원래의 저렴함 의미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거기다 면적이 고작 26제곱미터 정도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침실, 생활공간, 욕실이 다 가까이 붙어 있어서 친구를 초대하면 한눈에 생활이 다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작은 공간에서 살려면 생활 자체가 엄청 깔끔해야 해요. 물건 쌓아두는 걸 좋아하거나 취미로 수집하는 타입이면 집이 금방 답답하고 어지러워질 거예요. 결국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자유를 주는 대신 꽤 큰 타협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이 남아요. 전통적인 편안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미니멀 라이프로 갈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아직 정답은 없는 문제죠. 게다가 지금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주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더 급한 핵심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전기차 시장 경쟁 압박도 크고 머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옵티머스 로봇 완성과 올해 여러 전기차 신모델 출시 같은 큰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니하우스는 아직 최우선 순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집을 만드는 건 차를 만드는 것처럼 단순하진 않아요. 테슬라는 파워월, 태양광 패널, 건축 자재, 대규모 조립 라인까지 전부 가격을 다시 최적화해야 해요. 그래서 초기 출시 가격은 기대보다 높게 시작할 수도 있고 생산량이 충분히 커져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전까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머스크가 타이니하우스라는 개념 자체를 전 세계에 확 꽂아줬다는 거예요. 그가 박서불 집에서 산다고 공개한 뒤로 박서불은 10만 건이 넘는 주문을 받았대요. 머스크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딱 좋은 증거죠.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타이니하우스를 실제로 내놓으려면 장애물이 많을 거라고 보지만 테슬라의 혁신 속도랑 지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몇 년 안에 진짜로 공개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테슬라는 박서불보다 훨씬 빠르게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 기술이랑 자원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요. 머스크가 타이니하우스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상과 욕망을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억만장자도 작은 공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그냥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속 가능성이 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초대장 같아요. 이게 진짜 주거의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머스크식 미친 꿈일까요? 그건 시간이 답해 주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집이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혁신과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타이니하우스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한 채 갖고 싶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The bigger rooms, I think they're going to feel it's a very spacious and livable. How solid it feels and how quiet it seems inside. It just seems like it's got some real substance to it. In your backyard, if that's possible, and start renting it out, you'll see an income coming in right away.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테슬라가 사람들이 인터넷 루머쯤으로만 생각하던 일을 실제로 해버린 거야. 회사가 자기네 첫 초소형 주택들을 공식적으로 배송하기 시작했는데 크기가 대략 280제곱피트 정도래. 그리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눈 동그랗게 만들면서 약속했던 그대로 거의 완성된 상태로 통째로 너스답이 되는 거지. 목수팀 부를 필요도 없고 한 달 내내 마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공사 먼지 속에서 버틸 필요도 없어. 트럭이 딱 도착하면 테슬라 기술팀이 설치만 해주고 2시간도 안 돼서 작은 집 하나가 깔끔하게 뚝 미래에서 솟아난 것처럼 생기는 거야. 듣기만 해도 안 믿기지?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가격이었어. 잠도 자고 요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친구도 부를 수 있는 집이 단 돈 7,999달러라는 거야. 게다가 원하면 몇 채를 더 사서 임대용으로 돌려서 돈 버는 자산으로도 만들 수 있다니 완전 충격이지. 시장 관점에서 여러 채 사서 임대하자는 아이디어가 그냥 호기심 끌라고 던진 말은 아닌 것 같아. 요즘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부수입 만들 방법이 절실하잖아. 마당 한쪽이든 비어있는 땅 한 구석이든 아니면 임대료 싼 땅에 세워두기만 하면 바로 운영하기 쉬운 임대 유닛이 되는 거지. 테슬라가 말한 것처럼 내구성 좋고 조용하고 마감 완성도가 높다면 집주인도 자잘한 수리나 복잡한 유지비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적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도심의 답답한 스튜디오랑은 느낌이 다르겠지. 작지만 숨 막히지 않고 현대적이지만 차갑진 않은 그런 공간 말이야. 이 프로젝트가 진짜 테슬라의 큰 방향 전환처럼 보이는 이유는 테슬라가 이걸 단순한 곁다리 사업이나 조립식 주택 유행 따라간 제품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 머스크는 아예 테슬라가 주거시장 자체를 노린다고 딱 잘라 말했어.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 즉 땅값과 집값이 소득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버리는 그 불공정한 현실을 겨냥하겠다는 거지. 초부자들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높고 값싼 집을 전기차처럼 대량 복제하듯 찍어내겠다는 거야. 실제로 첫 물량이 캘리포니아에서 배송됐다는 건 이게 더 이상 발표 자료 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올라가. 언제 대량으로 풀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서 쓸 수 있을지 말이야. 돌아보면 이런 흐름의 신호는 몇 년 전부터 좀 엉뚱한 방식으로 이미 나왔던 것 같아. 대략 새해 전쯤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4만 달러짜리 초소형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세상이 한번 난리가 났잖아. 수천억 달러 단위로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집에 산다고 하니까 다들 미니멀 라이프 퍼포먼스인가 싶었지. 근데 머스크는 그걸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라고 설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그게 그냥 취향 과시가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거. 미래의 집이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직접 살아보며 실험한 거지. 머스크는 예전부터 인류의 큰 문제들이 깨끗한 에너지나 전기 교통수단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왔어. 그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잔인하게 커져가는 위기가 집값과 땅값이라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월급보다 빨리 올라버리면 내 집 마련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처럼 돼버리잖아. 그런 시대에 작게 사는 삶은 더 이상 괴짜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선택이자 어떤 사람들에겐 유일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어. 머스크는 전통적인 큰 집이 비용 때문에 점점 희귀해질 미래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시 상상하지 않으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빈부격차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네 특유의 DNA 있잖아. 미니멀한 디자인,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 사고방식,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 그걸 완전 다른 분야로 보이는 주거에 그대로 꽂아 넣은 거야. 비전은 단순한데 엄청 테슬라스럽지. 값싸고 에너지 효율 미친 듯이 좋고 기술 제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고 배송부터 입주까지가 몇 달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 끝나는 집.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머스크가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라는 모델을 소개했는데 가격이 $7,999야. 예전에 머스크가 살던 그 미니멀 하우스보다도 훨씬 싸지. 이 가격은 그냥 사람들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뭐든 비싸게만 밀어 올리던 주택 시장에 한번 해보자 하고 던진 도전장 같은 느낌이야. 그럼 테슬라는 대체 어떻게 네바다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걸까? 2025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드물게 생산 과정을 살짝 풀었거든. 근데 설명 들어보면 테슬라가 차 만들던 거 본 사람은 별로 안 놀랄 거야. 로봇, 모듈화,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 그리고 건축을 거의 공업 수준으로 표준화해버리는 방식. 공장 한쪽 구역에서 테슬라 로봇들을 주택 라인에 맞게 다시 세팅해놓고 벽이랑 바닥, 천장, 주방 모듈, 욕실 모듈, 솔라 루프, 파워월, 스마트홈 센서까지 전부 미리 조립해서 기계 맞추듯이 딱딱 끼워 맞춘다는 거지. 싼 석고 대충 붙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 모듈은 25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압력으로 눌러서 여러 겹 합성 복합 패널로 만들고 거기에 고강도 강철, 얇은 콘크리트, 단열 폼, 각종 합성 소재가 같이 들어가. 그래서 엄청 튼튼한 블록이 나오는데 모듈 하나 크기가 대략 길이 6m에 폭 2.6m 정도로 표준화되어 있어서 서로 쭉쭉 이어붙이기 좋게 해놨대. 말 그대로 테슬라가 집을 배터리 만들듯이 하는 거야. 독립된 표준 블록들을 만들고 그걸 조립해서 더 큰 시스템으로 키우는 방식. 이러면 인건비도 줄고 오차도 줄고 시간도 확 줄고 대량 생산 이점이 그대로 터지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가 자기네 핵심인 에너지를 빼먹을 리 없잖아. 집마다 태양광 지붕이랑 파워월이 기본으로 붙고 테슬라 앱으로 전부 통합 관리가 돼. 그러니까 기본형만 해도 최소한의 자가 발전은 되도록 설계된 거고 업그레이드하면 진짜 오프그리드 생활에 가까워지는 거지. 주문할 때도 완전 전자제품 사듯이 최적화돼서 집을 만들고 포장하고 보내는 시간이 엄청 빠르대. 한 채가 접히면 트럭에 딱 들어가는 덩어리로 변하고 테슬라는 자기네 세미 트럭으로 미국 전역 배송하거나 해외는 표준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낼 수도 있게 해놨다더라. 모든 과정이 산업 스타일로 일직선이야. 군더더기 없이. 제일 재밌는 순간은 설치할 때래. 집을 내려놓고 펼치고 잠금 장치 딱 걸고 시스템 연결하면 끝. 그 언폴드 과정이 진짜 하이테크 팝업 마술 같아서 작은 박스 하나가 순식간에 완전한 생활 공간으로 변하는 거지. 마지막에 전기랑 물 연결하고 내부 마감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장소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대. 테슬라는 집 자체만 파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집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경험을 같이 파는 셈이야. 원격 업데이트로 차가 계속 진화하던 거 처음 봤을 때처럼 미래가 현실에서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 거지. 내구성 쪽도 테슬라는 이거 그냥 평범한 프리전 아니야 라고 강조해. 강철 프레임, 콘크리트 패널, EPS 단열, 강화된 외장, 방수 방풍 조인트 덕분에 일반적인 기후 조건에선 꽤 잘 버티게 만들어졌고 큰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전까지 수명은 대략 26년 정도로 잡았대. 방화, 방수, 곰팡이 방지, 부식 방지는 필수 기준이고 다만 무게가 5,200파운드 정도라서 콘크리트 기초를 깊게 박은 벙커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이나 큰 지진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버티는 걸 기대하진 말라고 하더라. 그래도 $8,000 아래 가격대에서 일반 조건에서 검증된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꽤 큰 점프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 280제곱피트짜리 생활 공간은 어떨까? 듣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처럼 말하지. 차고보다 작네. 어떻게 살아? 근데 테슬라는 그걸 경험으로 답해. 기본 구조가 4구역으로 확실히 나뉘어 있고 천장은 높이가 약 9.1피트라서 공간이 훨씬 트여 보이고 답답하지 않대. 2사람이 살기에 딱 좋고 최소주의로 살면 3명까지도 가능하대. 그리고 더 큰 공간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모듈러 구조가 진짜 빛을 발하는 거지. 옆으로 붙이거나 위로 쌓아서 2층, 3층 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야. 작업실이 필요해? 모듈 하나 추가. 2번째 침실이 필요해? 또 하나 추가. 작은 스튜디오가 필요해? 역시 하나 추가. 이렇게 해서 집이 네 인생이 커지는 속도에 맞춰 자라나는 거야. 처음부터 큰 집 사서 안 쓰는 공간 때문에 대출에 묶이는 대신 말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면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삶의 경험을 어떻게 포장했는지가 핵심이야. 문을 열면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건 답답한 쇳덩어리 박스네가 아니라 깨끗하고 따뜻하고 균형 잡힌 공간이네 라는 느낌이래. 인테리어는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 감성으로 선은 매끈하고 색감은 중립적이야. 소재는 현대적이지만 차가운 느낌은 없고 표면 하나하나가 다 의도된 것처럼 보여. 중앙엔 거실 겸 침실 구역이 있고 벽 쪽엔 중립색 소파가 딱 붙어 있어. 살짝만 당기면 그게 매트리스랑 베개까지 통합된 더블 침대로 변신해. 낮엔 거실, 밤엔 침실, 스마트 기기처럼 모드 전환이 자연스러워. 거기에 50인치 TV도 달고 책이나 소품 넣을 선반 몇 개 정도는 충분히 남아. 앉아서 다리 쭉 뻗고 커피 마시며 친구랑 얘기해도 상상보다 훨씬 덜 답답해. 조명은 테슬라가 진짜 잘한 부분이야. 큰 창으로 자연광이 쫙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기분이 들지. 근데 그게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만 있는 건 아니야. 이중 단열 유리가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열을 막아줘서 에너지 소모를 확 줄여줘. 밤엔 절전형 LED 조명이 은은한 노란빛으로 켜지면서 공간 전체가 포근해지고 스마트 커튼이 해질 때 자동으로 닫혀. 아니면 테슬라 앱으로 손가락 한 번만 톡 치면 세상과 단절돼 미니멀하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스마트하게 계산된 거지. 욕실은 작지만 꽤 괜찮아. 반투명 강화 유리문 덕분에 빛이 적당히 들어오고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사생활은 보장돼. 안에는 유리 샤워 부스에 레인 샤워, 미니멀 세면대와 수납 거울, 낮고 컴팩트한 변기까지 다 들어있어. 소재는 오염 방지, 곰팡이 방지, 청소 쉬운 걸로 선택돼서 관리가 편해. 테슬라는 작다고 싸구려는 아니다를 보여주려는 듯해. 이건 그냥 작은 버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다듬어진 편안함이야. 그리고 대부분이 제일 의심하는 부분이 280제곱피트짜리 집에서 과연 요리가 되냐는 질문. 근데 테슬라가 거기서 또 사람들 생각을 바꿔버렸어. 부엌은 작지만 완전 고효율 블록이야. 인덕션, 싱크, 오븐, 냉장고, 미니, 식기세척기까지 들어있고 벽 높이를 활용한 다단 수납장으로 공간 낭비가 거의 없어. 조리대도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필요할 땐 두 사람이 식탁으로 쓰고 끝나면 접어서 깔끔하게 원상복귀. 게다가 테슬라는 음식 냄새 문제도 스마트 환기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해결했대. 계속 공기가 순환돼서 스테이크를 굽든 생선을 튀기든 집안이 일주일 내내 냄새 찌든 박스가 되진 않는 거지. 이런 디테일들이 테슬라가 단순히 컨셉을 판 게 아니라 진짜 사용자 심리까지 고려한 생활 경험을 판다는 걸 보여줘. 물론 테슬라가 이 타이니하우스로 전통적인 집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야. 이건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거나 젊은 커플, 1인 가구 혹은 부속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정원용 게스트하우스, 개인 오피스, 소규모 숙소용을 타깃으로 하고 있대. 가족이 크면 기본형은 당연히 좋겠지만 모듈 시스템으로 280에서 560, 심지어 840제곱피트까지 확장할 수 있고 층도 더 쌓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간다는 철학이지 당장 쓰지도 않을 큰 집부터 사서 빚에 묶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크기에 맞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유연함은 에너지 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기본 모델만 해도 이미 자체 전력 공급 기반이 있고 업그레이드하면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되는 거야. 솔라루프가 에너지를 모으고 파워월이 저장하고 모든 데이터가 테슬라 앱에 실시간으로 표시돼. 지금 내 집이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하고 쓰는지 그리고 남은 전기로 전기차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지도 바로 볼 수 있지. 풀옵션으로 가면 물 시스템까지 최적화돼서 약 265갤런짜리 물탱크에 빗물 수집, 정화, 회색수 재활용 시스템이 붙어 있어. 변기용수로 다시 쓰이고 폐수는 밀폐 처리돼.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작은 집이 아니라 도심에서 떨어진 땅에서도 완전 자립 가능한 라이프 스테이션이 되는 거야. 전력망이나 복잡한 인프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완벽하지, 논란도 있어. 근데 이게 또 테슬라다운 포인트야. 바로 구매 방식이야. 테슬라는 타이니하우스 사는 건 일반적인 집 사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어. 복잡한 은행 절차도 중개인도 끝없는 서류 작업도 없어.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구성 선택하고 구매 버튼 누르면 끝. 자재 박스가 아니라 완성된 집을 받는 거야. 심지어 아직 땅이 없는 사람한테는 처음 2년 동안 무료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대. 테슬라가 새로 조성 중인 커뮤니티 존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게 제대로 실행되면 부동산의 제일 아픈 부분, 즉 땅값 문제를 직격하는 거지. 땅값이 빠지면 전체 주택 가격이 절반,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줄어들 수 있거든. 그 장면을 상상해봐. 너가 주문하고 며칠 뒤
테슬라 세미트럭이 미래의 집을 끌고 와서 문 앞에 멈춰. 기술팀이 내려서 열고 연결하고 점검하고 3시간 후 네가 그 안에 서 있는데 조명이 켜지고 앱이 집이 작동 중입니다라고 알림을 띄워. 솔라루프는 충전 중이고 넌 대출도 이자도 수십 년짜리 빚도 없어.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데 그런 반응이 온라인에 쏟아졌지. 하지만 머스크는 이게 테슬라가 진짜로 집 소유의 문을 대중에게 열어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어. 게다가 글로벌 배송도 이리 주면 가능하다고 했고, 왜냐면 집이 접히니까 세미나 컨테이너에 딱 들어간다는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쉽지 않은 길이야. 자동차에서 집으로 넘어간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산업, 그것도 법규 덩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건축 자재, 공급망, 안전기준, 방화 규정, 설치 허가, 토지법 나라나 주마다 전부 다르지. 테슬라가 잘하는 건 기술이랑 제조지만 집이라는 건요, 건축이자 문화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편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야. 이제 테슬라는 효율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삶을 위한 디자인을 배워야 하는 단계야. 집은 차랑 달라. 기후, 이웃, 사생활,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게 전부 달려 있거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는 동시에 정말 많은 도전도 안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끌어당겨. 만약 테슬라가 진짜 이걸 해낸다면, 그러니까 표준화된 초소형 주택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몇 시간 만에 설치되고 자체 전력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전 세계 주택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야. 기존의 비싼 임대 아파트와 무거운 전통 주택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기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작고 녹색이고 에너지 자립적인 커뮤니티 속에서 저비용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수천만 달러짜리 저택들을 팔아버리고 공장 옆에 작은 집으로 들어가 이게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말한 한 남자에게서 시작됐지. 그땐 다들 비웃었어. 하지만 어쩌면 그건 괴짜의 쇼가 아니라 미래의 시연 버전이었는지도 몰라. 단순함이 곧 부족함이 아니라 최적화가 되고 지속 가능성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인프라가 되고 집 소유가 꿈이 아니라 선택지가 되는 그런 미래 말이야. 테슬라가 말한 로드맵대로 네바다 기가팩토리 옆에 새 모듈형 주택 생산 단지를 완공하고 에너지월과 주택 구조 생산을 결합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면 2026년부터 30년 사이엔 타이니 하우스가 진짜로 퍼질 수도 있어. 캘리포니아 사막부터 도쿄의 옥상까지, 교외의 빈 땅부터 산업단지 옆 새 커뮤니티까지. 물론 약속이 현실에서 검증되려면 시간은 필요하겠지. 날씨, 법, 사람들의 습관까지 다 거쳐야 하니까. 그래도 일단 제품이 사람 손에 닿는 순간 미래의 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 안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 작지만 묘하게 안정되고 조용하고 넓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걸 경험하면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설레는지 이해될 거야.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제품이 아니야. 집이란 게 세대의 가장 큰 숙제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자체야. 테슬라는 그 답이 공장에서 로봇이 조립하고 접어서 어디든 실어 나르고 몇 시간 만에 펼쳐져서 깨끗한 에너지로 돌아가는 모듈 속에 있다고 믿고 있어. 그럼 넌 어떨 것 같아? $8,000 정도로 테슬라식 타이니하우스를 산다고 생각해봐. 네가 직접 살든 정원용 세컨드 하우스로 쓰든 임대로 돌리든 그게 인생을 바꿀 기회로 보일까? 아니면 아직 망설여질까? 요즘처럼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안정이 사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짓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You know, we need to make sure that it works. Like this is some crazy technology. I think it has a shot at being the most memorable product unveil ever. It has a shot. 만약 네가 왜 미국에서 타이니하우스 붐이 지난 몇 년 사이 그렇게 세게 터졌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얘기는 되게 소박한 데서 시작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냥갑 같은 좁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진 않거든. 타이니하우스는 인터넷에선 귀엽고 영상 투어 보면 미니멀하고 힐한 느낌이 나지만 현실은 또 달라. 평방 피트로 300 정도 대략 제곱미터로 28쯤 되는 공간은 장기간 버티기 쉬운 크기가 아니야. 금방 답답해지고 사생활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모든 생활이 서로 겹쳐서 눌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그런 불편함 속에서 왜 수백만 명이 타이니 하우스를 거의 구명보트처럼 바라보게 됐냐면 더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야. 미국에서 보통 집 하나를 짓는 비용이 너무 치솟아서 가격표만 봐도 기절할 수준이 돼버렸거든. A cost of maybe at really high scale of about $10,000. It's smaller. It'll be less expensive than a car. 검색 몇 줄만 해봐도 미국에서 새 집을 짓는 평균 비용이 보통 3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사이로 나오는데 이것도 순수 건축비만 그런 거고 땅값이나 부지 정리 비용은 따로야. 단가로 치면은 기본적인 표준 마감집이 평방피트당 180달러에서 280달러 정도 하니까 쉽게 말해 엄청 호화롭게 짓지 않아도 벽돌 한 장, 벽체 한 장, 전선 몇 미터까지 전부 사치품처럼 가격이 매겨진다는 소리야. 젊은 가족들한테 집 갖는 길은 거의 절벽이 돼버렸지. 땅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건축 허가 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매년 재산세까지 얹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세 개의 모대에 딱 막혀버리는 거야. You can set it up any way you want. You can paint it whatever you want. And it'll be set up and paid for really quick. 그런 상황에서 소문이라기보단 충격적인 약속 하나가 산불처럼 퍼졌어. 테슬라가 면적이 평방피트로 300 정도 되는 모듈형 초소형 주택을 내놓을 건데 시작 가격이 겨우 $8,000쯤 된다는 얘기였지. 이건 웬만한 보급형 자동차보다도 싼 가격이잖아. 사람들은 온갖 추가 비용을 최대로 잡아도 총액이 $10,000 근처일 거라고들 했고 마치 누가 하룻밤 사이에 미국 주택시장의 룰을 다 박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뒤에 앨런 머스크라는 이름이 있으니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폭발할 수밖에 없었지. 그는 전기차를 대중화시키고 영화처럼 로켓을 수직 착륙시키고 절대 안 뒤집힐 것 같은 산업들을 계속 흔들어온 사람이니까 부동산으로 확장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머스크 스타일로는 딱 맞아.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걸 하다가 결국 그게 일상이 되게 만드는 타입이잖아. 이 프로젝트 설명을 보면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그냥 싸고 작은 집이 아니라 대중주택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제품으로 포장돼 있어. 머스크가 이게 회사를 통째로 바꿀 모델이라고 믿는다는 말도 도는데 그만큼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거주에 바로 꽂히는 영역이니까. 자동차가 이동과 에너지 혁신이라면 주택은 테슬라가 지속 가능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더 싸지는 철학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라는 거지. 더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집 소유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벽, 즉 땅값, 허가 절차, 재산세를 정면으로 겨냥한다는 점이야. 진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면 그 벽을 깨야지 그냥 예쁜 작은 방 하나 내놓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언론을 확 터뜨린 포인트가 법적인 부분이야. 테슬라 법무팀이 연방기관들과 거의 10달 동안 협의해서 이 집을 이동식 구조물로 분류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만약 그게 사실이면 타이니하우스를 이동식 주택으로 묶어버림으로써 기존 부동산 규정을 꽤 많이 피해갈 수 있어. 복잡한 모기지 절차가 필요 없고 주마다 다른 고정주택 기준에 덜 묶이고 특히 지역에 따라 매년 내는 재산세를 줄이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땅에 묶인 부동산 자산을 사는 대신 옮기고 설치하고 필요하면 이동도 가능한 큰 소비재처럼 집을 사게 만드는 발상인 거야.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집을 30년짜리 금융계약이 아니라 구매 가능한 제품으로 바꿔버리는 시도라는 거지. 근데 만약 네가 테슬라가 그 아이디어만 들고 나가면 바로 시장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제일 큰 난관은 가격만이 아니라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거든. 기존 방식에선 집 한 채가 거의 현장에서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 프로젝트야. 수백 종류의 기술자가 들어오고 수천 개 디테일을 맞춰야 하고 검사도 수십 번씩 거치지. 그런데 테슬라는 완전 반대로 가. 집을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 라인에 올리겠다는 거야.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 스타일은 산업을 여기저기 땜질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갈아엎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가팩토리 모델을 주택에 꽂는다는 발상이 엄청 과감해 보이지만 동시에 테슬라 특유의 DNA랑 딱 맞아. 공사장에서 집을 올리는 대신 벽모듈, 칸막이, 주방, 욕실, 심지어 에너지 시스템까지 공장 자동화 라인에서 미리 조립해 두는 거지. 자동차 찍어내듯 수천 채를 만들 수 있으면 인건비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가 전통 방식 대비 인건비를
대략 4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를 바꾸는 것만으로 생기는 효과라는 거야. 물론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 사람들이 바로 품질을 걱정하지. 예전에 싸구려 조립식 주택처럼 벽 얇고 방음도 안 되고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곧장 떠오르니까. 테슬라도 그걸 아니까 혁신이 라인만이 아니라 재료 쪽에 있다고 강조해. 설명대로라면 테슬라 타이니하우스는 얇은 석고보드나 쉽게 상하는 목재 프레임 같은 걸 안 쓰고 대신 강철, 경량 콘크리트, 단열 폼, 하중을 버티는 패널 같은 다층 재료 시스템을 쓴데 내구성은 높이면서도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지.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재활용 가능한 압축 섬유 복합 소재인데 전통 목재보다 가격이 대략 65%쯤 더 싸고 강철보다 무게는 대략 40%쯤 가볍다고 해. 이건 테슬라가 예전에 태양광 지붕 타일 만들 때 썼던 기술의 변형 같은 느낌인데 벽체랑 단열층에 맞게 손본 버전이라고 보면 돼. 만약 이 수치들이 실제 생산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면 테슬라는 건설업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걸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화할 만큼 싸면서도 일회용처럼 허약하지 않을 만큼 튼튼한 재료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프로젝트 설명에는 벽 구조에 마그네슘 옥사이드도 들어간다고 해. 이건 친환경적이면서 불에도 강하고 곰팡이도 잘 안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내구성이 유지되는 재료로 알려져 있거든. 수명은 20년이 넘을 수 있다고 하고 거기다 기존 벽체와 단열 시스템보다 비용을 대략 4분의 1 정도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 이론대로라면 이런 재료들을 합쳐서 작은데도 묵직하고 단단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싸구려 여행용 캐빈처럼 금방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크기는 작아도 진짜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테슬라가 노리는 포인트야. 그래도 남는 숙제가 하나 더 있어.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기냐는 거지. 집이 접히지도 않으면 창고에서도 운송에서도 부피가 너무 커져서 대량 생산의 이점이 확 죽어버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박서블이라는 라스베이거스 스타트업이랑 손잡는다는 이야기가 같이 따라다녀. 박서블은 집을 평평하게 접는 플랫 패킹 기술, 그러니까 가구 포장하듯 납작하게 접어서 운반하는 집을 만들던 회사야. 그쪽은 거대한 상자처럼 접었다가 트럭에 싣고 가서 몇 시간 만에 펼쳐서 집을 완성하는 노하우가 있지. 테슬라는 로봇과 자동화 생산 라인을 넣고 박서블은 접고 펴는 구조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엄청 빨리 찍어내면서도 운송은 초간단한 집이 되는 거야. 납작하게 접히니까 국내 운송 기준으로 물류비가 한 채당 몇백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전통주택 가격에서 자재 운반이랑 인력 이동 비용이 진짜 크게 차지하거든. 프로젝트 서사대로라면 집안에 거의 모든 게 모듈화돼 있어. 벽, 주방, 욕실, 에너지 저장 공간, 태양광 지붕, 스마트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공장 조립 모듈로 들어오고 로봇이 공정의 대부분을 맡아. 사람은 마무리랑 검사 정도만 하는 구조라는 거지. 어떤 비교는 거의 영화 같아. 전통적인 집 한 채는 인건비만 약 45,000달러가 드는데 자동화 라인에선 그게 2,800달러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만약 이게 사실이면 경제적으로 완전 충격이지. 건설에서 항상 제일 비싼 게 노동비인데 로봇이 90%의 일을 하면 사람은 더 이상 핵심 비용이 아니게 되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을 주택에 옮겨와서 집 짓기를 거대한 수공예가 아니라 제조업으로 바꿔버리려는 게 테슬라가 노리는 그림이야.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시험 생산을 한번 돌렸다는 거야. 대략 100채 정도를 파일럿처럼 만들어서 그걸 엄청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지. 강한 폭풍급 바람, 지진, 그리고 온도도 화씨 마이너스 20도에서 화씨 12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환경. 그러니까 섭씨 마이너스 29도쯤부터 섭씨 49도쯤 되는 조건까지 다 돌려봤다는 거야. 요지는 접었다 폈다 하는 조립식 구조가 진짜 재난을 버틸 수 있냐? 이거였고, 전해지는 결과로는 구조적으로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다고 해. 이게 실제 실험을 제대로 반영한 거라면 싸면 잘 부서지는 거 아냐? 라는 가장 큰 불안을 꽤 잠재워줄 수 있지. 그래서 타이니하우스가 더 이상 임시방편 느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이거잖아. 평방피트 300짜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여기서 테슬라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포인트가 인테리어 설계야. 공간은 작아도 경험까지 작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지.
설명대로라면 집안을 4구역으로 나눴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듣기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제곱미터로 28 정도 되는 데를 네 등분하면 뭐가 얼마나 나오겠어. 근데 테슬라는 2가지로 감각을 건드린대. 배치 최적화, 그리고 천장 높이 올리기. 천장이 대략 9피트 8인치 정도로 꽤 높게 잡혀 있다는데 보통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서 위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주는 거지. 작은 방인데 천장 높고 빛이 잘 들어오면 진짜 상자 안에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스튜디오에 온 것처럼 느껴지니까 집 중심은 거실이랑 침실이 합쳐진 멀티 공간이래. 예를 들어 중립톤 소파가 벽 쪽에 딱 붙어 있어. 낮에는 손님 맞이하고 책 읽고 TV 보는 자리. 밤이 되면 소파가 한번 쓱 밀리거나 접히면서 침대로 변하는 구조지. 베개나 매트 같은 건 안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고 열면 바로 아늑한 잠자리 완성.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완전 새롭진 않지만 테슬라는 이걸 되게 부드럽게 만든다는 게 포인트라고 해. 접고 펴는 메커니즘이 정밀하고 단순하고 안 투박하다는 거지. 심지어 벽에 55인치 TV를 달아도 답답해 보이지 않게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제 사용자의 시야랑 동선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야. 조명도 테슬라가 되게 잘 만졌다는 말이 나와. 큰 창을 딱 필요한 자리에 배치해서 바깥을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느낌을 만든다는 거지. 이중 단열 유리는 온도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소음도 줄여주고 낮에는 자연광이 쫙 들어오고 밤에는 벽이나 천장 라인 따라서 부드러운 LED 조명이 돌아가서 따뜻한데 눈부시진 않은 분위기를 만든대. 사실 사람들이 작은 집을 못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어둡고 답답해서잖아. 조명 문제를 풀면 거부감의 절반은 해결되는 셈이지. 조금 더 들어가면 욕실은 작지만 제대로를 노린 디자인이라고 해. 강화유리 반투명 문으로 빛은 들어오게 하면서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안에는 레인 샤워기, 벽걸이형 세면대랑 수납 거울, 미니멀한 변기 구성. 집이 작을수록 습기랑 곰팡이가 진짜 악몽이라 청소 쉽고 방습 잘 되는 소재를 우선으로 쓴대. 테슬라는 사용자가 카라반 화장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딱 갖춰진 욕실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주방은 어떠냐? 보통 타이니하우스가 주방에서 많이 무너지잖아. 공간이 없어서. 근데 테슬라는 스튜디오 아파트 수준의 주방을 우겨 넣었다고 해. 인덕션, 빌트인 오븐, 작은 냉장고, 심지어 미니 식기세척기까지. 수납장은 천장 가까이까지 쭉 올려서 빈 공간을 다 써먹고 조리대는 필요하면 쓱 뽑아서 2사람이 앉는 접이식 식탁으로 바뀌는 식이래. 화려하게 늘어놓을 자리는 없지만 어른처럼 제대로 살 수 있는 도구는 다 갖추게 해준다는 거지. 캠핑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환기랑 후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깔아둬서 요리 냄새가 집 전체에 배는 걸 막는다고 하는데 작은 집에선 그게 진짜 핵심이야. 그리고 테슬라는 그냥 살 수 있게만 해두고 멈추지 않는다는 게 또 포인트야. 모듈 확장 아이디어를 같이 밀고 있거든. 평방피트 300은 시작일 뿐이고 공간이 더 필요하면 모듈을 하나 더 붙여서 평방피트 600, 평방피트 900으로 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위로 쌓아서 2층이나 3층 집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레고처럼 집을 산다는 개념이 나와.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돈 아끼고 가족이 커지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그때 늘리는 방식. 보통은 지금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대출 끼고 사서 수십 년 갚잖아. 근데 이 접근은 완전 반대야.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소비 철학을 뒤집는 제안처럼 보이기도 해. 테슬라가 원래 잘하는 에너지랑 생태자리 파트도 이 집안의 특산품처럼 꽂아 넣었다고 해. 설명대로라면 이 타이니하우스는 태양광 지붕이랑 파워월 배터리를 붙일 수 있어서 거의 오프그리드에 가까운 한 덩어리 유닛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스스로 전기 만들고 스스로 저장하고 앱으로 다 제어하고 만약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대략 265갤런짜리 담수 탱크, 빗물 수집, 폐수 재활용 같은 것까지 더하면 이 작은 집이 아예 독립 생태계처럼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도 따라와. 이건 미니멀하게 살고 싶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폭등하는 전기수도 요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엄청 매력적이지. 테슬라는 원래 친환경 에너지에서 강하니까 타이니하우스를 자기들이 민간 시장에 파는 에너지 시스템 풀세트 데모 무대로 쓰는 셈이야.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퍼지려면 마지막으로 터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야 하잖아. 바로 가격이랑 구매 방식. 테슬라 타이니하우스 시작 가격이 $7,999라는 말이 돌고 있어. 진짜로 그 가격대에 실물이 나오면
이건 기존 주택 시장의 기준 자체랑 완전 다른 차원이지, 더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차 사듯이 집을 산다는 모델로 간다고 묘사된다는 거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격은 투명하게 딱 보이고 예상 못한 추가 비용 없고 배송은 빠르게, 심지어 테슬라가 커뮤니티용 땅 옵션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땅이 없는 구매자한테는 테슬라가 만든 구획단지에서 처음 2년은 무료로 살게 해주고 그 뒤엔 임대료를 내거나 자기 땅을 따로 마련하게 한다는 식이래. 듣기만 해도 엄청 과감한 정책인데 진짜로 땅 문제를 정면으로 찌르는 거지.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땅값이 집값보다 몇 배 더 비싸기도 하니까 테슬라가 땅이라는 장벽을 줄이거나 일단 잠깐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기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들한테 입구를 열어주는 셈이야. 사람들이 그려내는 장면은 거의 공상과학 같은데 되게 구체적이야. 네가 지금 주문하기를 클릭하면 이리 주 뒤에 테슬라 세미 트럭이 집 한 채 통째로 실어와. 트럭이 멈추고 몇 시간 안에 집을 펼치고 전기랑 물 연결하고 안전 점검 끝. 그럼 바로 내 집이 되는 거지. 은행도 없고 모기지도 없고 몇 달씩 질질 끄는 절차도 없어. 만약 이게 진짜로 가능하면 테슬라는 집 소유를 자동차나 큰 전자제품 사는 것처럼 빠른 소비 거래로 바꿔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대중주택에 대한 모든 가정을 부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지. 물론 큰 약속엔 늘 큰 의심이 따라붙잖아. 사람들은 당연히 묻게 돼. 그 가격이 진짜야? 아니면 필수 옵션 빼고 기본가만 그렇게 보이게 한 거야? 지방 규정이 이런 집을 한꺼번에 잔뜩 세우는 걸 허용할까? 작은 공간에서 오래 사는 게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동식 구조물이라는 법적 모델을 미국 전역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사람들 분위기가 기대에 들끓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도 결론이 뭐가 됐든 테슬라 같은 회사가 대량 생산 철학으로 주택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미 부동산 업계에 큰 자극을 준 건 맞아. 재밌는 건 이 이야기가 머스크 본인 삶이랑도 겹쳐 보인다는 점이야. 그는 예전에 거의 모든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을 팔아치우고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접이식 집으로 옮겨 살았다고 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었지만 동시에 머스크가 뭘 믿는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이기도 했지. 덜 소유하고 더 중요한 데 집중하기, 기술로 생활비를 줄이기, 그리고 미니멀함을 결핍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만들기. 그래서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그냥 제품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처럼 보이기도 해. 큰 집이 있어야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빚의 노예가 되지 않을 만큼 싼 집이면 된다. 이런 메시지 말이야. 앞으로를 보면 사람들은 더 큰 시나리오를 상상해. 2028년쯤 되면 이런 모듈형 집들이 여기저기 깔릴 수도 있다는 거지. 아프리카나 아이탈리아의 외딴 지역 같은 데선 태양광이랑 깨끗한 물 시스템이 같이 붙어서 오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유럽이나 북미에선 주거비와 탄소 배출을 같이 줄일 수도 있고, 아시아의 빽빽한 도시들에선 공간 부족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 집이 빨리 생산되고 접혀서 옮겨지고 싸게 운송되고 깔끔하게 설치될 수 있다면 주택은 벽돌 하나하나 쌓는 옛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처럼 배포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유토피아 같지만 자동차나 전화나 인터넷에서도 기술이 그런 식으로 점프했잖아. 주택은 그 다음 디지털화, 공업화를 기다리는 땅일 뿐이라는 거지. 그리고 머스크한테는 야망이 지구 밖까지 이어져 있어. 그는 여러 번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서 식민지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겠다는 꿈을 말해왔잖아. 그런 세계에선 집이 전통적인 무겁고 느린 공법일 수가 없어. 작고 빨리 조립되고 자급 에너지를 갖추고 공동체 필요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야 해. 에너지 자립형 모듈 타이니 하우스가 서로부터 세포처럼 확장되는 구조라면 험한 행성에서의 정착 논리랑 딱 맞는 셈이지.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테슬라가 지구에서 모듈 주택을 실험하는 게 더 큰 꿈을 위한 예행 연습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야. 집을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생존 장비처럼 만든다는 감각 말이지. 마지막으로, 네가 설득되든 아니든 결국 핵심은 실제로 사는 경험이야. 너는 평방피트 300,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28 정도 되는 공간을 장기적인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자유야. 물건도 적고 빚도 적고 삶이 가볍고 이동도 쉽고 소비 압박에 반하는 방식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겐 한계지. 사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 키우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쌓아두기 힘들고 오래 살면 심리적으로 지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설령 타이니하우스가 다수의 선택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집값과 생산 방식, 재료,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큰 영향이야. 집이 꼭 젊은 사람들을 절망시킬 만큼 비쌀 필요는 없다는 새로운 기준을 던져버린 거니까. 집은 작을 수 있지만 소유와 안착의 권리는 사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테슬라 타이니하우스가 설명대로 실제로 구현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파는 거지, 거대한 대출에 묶이지 않고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 기술이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로봇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장소를 바로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진짜 혁명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야. 집이 다시 빚의 짐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돌아오는 순간에